너무 빨라요. 너무 화가 나요. 그것은 4월 5월의 상승이 역사상 가장 큰 30% 폭락에 뒤이어 일어난 것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유동성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고전적인 조건화를 연구했다. 2010년에 벤 버냉키 당시 페드장은 중립적인 경기 부양을 도입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책임에 세 번째 권한을 추가함으로써 부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중립적인 경기 부양이 달성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과거의 재정 상태를 완화시켰고 지금까지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예상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장기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적 완화와 중립적인 자극의 도입은 강력한 자극이었다. 의도한 대로 연방정부의 유동성이 작동하지 않음. 버냉키가 언급한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대규모 시장 개입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추가 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초인종을 울리다 투자자들은 기대감으로 군침을 흘린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주가에 대한 대규모 상승과 이에 상응하는 소비자 신뢰도의 상승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불행하게도 세금을 제외한 임금, 정규직 고용 또는 기업 이윤을 비교적 적게 환산한 결과 결국 경제 성장을 거의 촉발시켰다. 자산 가격이 경제적 성장과 수익 성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차는 보다 체계적인 문제의 증거이다. 그것은 또한 통화 정책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훨씬 덜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실현되지 못한 미래의 결과에 대해 내기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황소시장. 3월은 곰시장이었나요를 살펴봅시다. 이 같은 사실은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장기적인 추세보다 가격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10년간 이어진 강세 시장에도 20%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제를 명확히 합시다. 주식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시장 가격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일 때이다. 약세 시장은 이전의 선행지수가 붕괴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러한 구별은 중요합니다. 정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며 가격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며 새로운 최고치로 돌아선 시장에 의해 빠르게 해결된다. 베어마켓은 가치가 회복됨에 따라 가격이 몇 달에 걸쳐 옆으로 가거나 낮아지는 장기적인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시장이 토핑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과 2020년의 최고점은 현재 토핑 공정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목선이 2009년 최저 수준에서 질주하는 황소 추세임을 암시한다. 새로운 고공행진을 하지 않고 강세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최고점은 약세장을 정의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유동성 하락. 기술적으로 볼 때 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난 2개월간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유동성 개입이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인 반면 그러한 흐름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월 중순 무제한 QE 출시를 발표했을 때 처음 하루 750억 달러였던 미국 중앙은행은 처음에 1일 구매액을 하루 600억 달러로 줄인 후에 연속적인 테이퍼스를 발표했다. 지난주 1일 평균 POM을 50억 달러로 다시 줄인 후 최근 발표된 일정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다음 주에 오직 4.5달러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의 비엔도는 총 22.5달러. 이번 주에 BND를 소개한다. 소매 투자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의 깊이, 수익의 역전, 그리고 V자형의 회복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 실패의 위험은 증가했다. 시장 지원. 이는 특히 지금까지의 시장 랠리가 지수에서 가장 큰 5개 주에 의해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S&P 500 지수가 의미 있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랠리에 더욱 폭넓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큰 주식에 대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495개의 유권자들이 종합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유동성을 대체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속도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상쇄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이 순매도의 거의 100%를 차지했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도한 요청 및 확장. 기술적 배경은 지원적인 기반 외에도 단기적인 시정 조치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주말에 논의된 바와 같이 주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이 50일봉을 상회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장외 시장 지표가 정렬될 때마다 조정은 종결되었다. 그렇다고 약세 시장이 막 시작되려 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 지원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수익과 이윤이 오른 자산 가격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가격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현실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누적 성장과 기업 이익 사이에는 우연한 관계 이상의 것이 있다. 편차는 잠시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간격이 메워집니다. 지난 몇 달간 주식 시장과 경제 사이에 증가하는 격차는 시장이 너무 활기차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는 5개월이 조금 넘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의 첫 전파는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소수의 매각 캡에 의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응징 연설이 나온 뒤인 금요일 밤 집회에서 동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